먼저 꼭꼭 박사의 명강의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울의 부동산이 다시 상승세로 전환됐다. 뭐 이런 뉴스들 보면서 이제는 내 집 마련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고민들 많으실 겁니다. 과연 올해 하반기 부동산 대책을 좀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오늘은 그 점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들여다볼 텐데요. 대표님 바로 전해주실까요? 네, 이번 꼭꼭 박사 시간에는 추석용으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추석용은 모두가 하는 얘기, 그리고 누구나 쉽게 말할 수 있는 얘기, 그러면서도 정말 미래에 나와 내 자식들, 내 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얘기가 됐으면 좋겠죠. 오늘 제목은 2023년 하반기, 이제 9월 말에서 10월 초 추석이니까 하반기 3개월 궁금하겠죠. 지금 내 집 마련해서 3, 4년 후 갈아타라. 그래서 내 집 마련해라. 보통 보면 추석 끝나고 나면 10월에서 올 연말 12월까지 또 결혼해서 신혼살림 챙기실 분, 그리고 또 추석 끝나고 나면 내 집 내년 2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갈아타기 하거나 학군을 향해서 또 이사를 해야 되고 또 새로운 직장을 위해서 내 집 마련 또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 집 마련을 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상급지로 갈아타는 게 좋은지 그런 고민할 때죠. 그래서 3, 4년 후 갈아타라라고 단정 지어서 제목을 정했습니다. 왜냐고요? 요 내용 속에 보면 지금 내 집 마련하는 게 유리하다. 그리고 3, 4년 후 갈아탈 수 있을 기회가 온다, 이런 내용이죠. 지금 많은 사람들 부동산 하락 위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어느 시기든 어느 때든 하락론자는 있죠. 그런데 이번에도 여러분 뭐 너튜브라든가 이런 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구장창 하락론자들 지난 거의 10년 동안 하라고 한다 가지고 2022년 한 해 맞췄죠. 그리고 9년 동안 틀리다가 2022년 맞춰가지고 폭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떨어져도 또 계속 하락하고 2차 폭락이 온다, 더 큰 하락 온다 얘기해서 해가지고 2023년 계속 매각하고 사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2023년 1월 2월 지나면서부터 다시 또 가격이 하락을 해서 전고점 대비 95%, 97% 다시 회복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이쿠, 저놈이 하라는 저놈 새끼들 얘기 안 들었으면 내 집 말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저 하락론자 아니었으면 내가 좀 좋은 집, 좋은 재개발, 좋은 재건축 내가 사고 싶었는데 살 수 있을 텐데 못했죠. 또 올라버렸죠. 그렇다고 해서 늘 상승론자들 늘 10년, 20년 상승한다고 얘기하죠. 상승론자들은 또 틀릴 때는 또 가만히 있다가 또 상승할 때 거봐라, 내가 말했으니까 상승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게 다 필요 없죠. 그리고 통계 다 필요 없습니다. 또 여러분 또 뭐 시세 또 그래프 보면서 해야 되겠죠. 그냥 오를 지역은 오를 수밖에 없고 내릴 지역은 죽었다 깨어나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어떠한 하락론자니 뭐 상승론자니 얘기 듣지 마시고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들을 좀 찾으시고, 그 다음에 내 집 마련하신 분들은 팔아먹을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편안하게 평생 내가 살 집 마련해서 그냥 나의 자손들과 함께 내 삶을 좀 즐기고 평탄하게 하는 방법이 찾았으면 좋겠고, 여유가 있다라면 내 자녀들 그리고 나를 위한 노후 생활 준비하는 투자 이렇게 하시면서 갔으면 좋겠고요. 폭락론자들이 수시로 말하는 투자를 갖다가 지나치게 투기라든가 뭐 이런 말로 폄훼하는 이런 말들 너무 기울이지 마십시오. 이 투자라든 투기든 내가 현명하게 투자해서 내가 벌은 재화, 내가 갖고 있는 경제력을 가지고 돈을 더 자산을 불리는 건 너무도 자본주의에 맞는 속성이고 자유민주주의에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부동산 하락 위기에
좀 적합하고 부합한 지역이 어디고 왜 그런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요. 부동산 하락 위기에 놓여 있는 곳들은 대부분의 수도권이거나 지방이 좀 많이 하락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 직접적 이유는 인구가 증가하기보다는 감소 측면이죠.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인프라를 갖춘 도시 지역일지라도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물 공급은 남아 돌고 수요가 없게 되겠죠. 그러면 자연히 가격이 하락이 됩니다. 그래서 과잉 공급되고 미분양이 많은 지역은 당분간 가격 상승이 어렵고 하락을 면치 못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의 수도권의 지방이지만 그 속에서도 옥석은 있지요. 뭐 산단이 내려가거나 아니면 혁신도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어떤 형태로 해서 지역이 스팟 발전을 해서 인구를 유입하는 그런 지역들은 일부 가격 상승이 있거나 아니면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우리 이제 지방에 그리고 또 수도권 중에서도 그렇게 인프라를 잘 갖추지 못하거나 인구의 유입 요인이 없고 또는 교통이 좀 어려운 곳들은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위기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지역은 어떻게 그냥 여러분 심플하게 생각하십시오.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로 아이 출산율이 낮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애를 낳지 않는 상황이죠. 뭐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이 없어서 그렇다는 분도 있겠지만 개인적인 삶이 또 더 중시되고 개인적 인권 더 중시시고 또 엄마들이 딸들한테 너 결혼 좀 늦게 해라. 일찍 가면 엄마처럼 고생한다. 자기의 고생은 행복 미화적으로 표현하는 엄마들이 많다면 따님의 고생은 미화시키지 않고 무슨 뭐 지옥에 빠진 듯이 말하는 그런 나쁜 엄마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결혼을 좀 덜 하지요.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2070년에 5,200만 인구가 3,800만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1,400만 정도가 인구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지자체가 소멸되고 많은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하락 위기에 있겠죠. 여러분들은 이런데 사지 않으면 돼요. 사지 말고 거주를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임대로 사시면 됩니다. 전세, 월세 살고 내 돈은 가격이 오를 이쪽 지역에 전세기구 하나 사두시면 되겠죠. 그러면 과연 공급 위기에 있는 지역은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공급 위기에 있습니다. 공급 위기. 그렇다라는 건 수요는 엄청나게 많고 공급이 없어요. 위기. 이런 지역은 어디죠? 대도시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특히 서울 또는 일부 수도권도 다 그렇지는 않아요. 공급량 많아가지고 지금 처절합니다. 또 3기 신도시 들어온다고 해서 겁이 벌벌벌 떨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수도권도 옥석을 반드시 가려야 됩니다. 서울은 그렇게 가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서울은 어차피 계속 수도권보다는 서울 성장성이 더 좋고 인구 집중도가 높겠죠. 그래서 서울은 여기다가 안씨 넣어줘서 안배신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수도권도 안배신이지만 수도권과 지방은 배신 이렇게 해서 배신이 뭐죠? 내 기대에 반대로 가는 거죠. 결국 가격 하락이 배신입니다. 그래서 가격 상승하는 지역을 잘 골라서 투자하시고 내 집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시기적으로는 지금이 좋을 것 같다. 왜? 가격이 많이 폭락을 했다가 다시 상승 기조로 올라왔죠. 거기다 대고 그동안 전세 문재인 정부 때 막 전세 규제 많이 있었고 막 거래 규제 많이 했잖아요. 이제는 규제를 하다 보니까 경기가 침체가 많이 됐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경기를 살려야 서민들도 살리기 때문에 지금 계속 규제 놔두면은요. 중소기업 다 무너지죠. 건설사 무너지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서민 경제 피폐해지고 파탄에 빠집니다. 그래서 추석 전에 어떻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조치가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내일 모레죠. 그러면 오늘이나 내일 사이에 뭔가 부동산 정책 하나는 나오겠죠. 그래야만 이 경제 살리는 어떠한 메커니즘 만들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기업이라고 하는 게 대기업이 있겠고 그다음 중소기업군이 있겠죠. 그다음에 자영업군이 있겠고 부동산도 하나의 사업이죠.
여기에서 나오는 돈들 가지고 움직이는 제3의 경제들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이렇게 큰 타이어가 돼서 걸어가고 있는데 법적으로 규제적으로 부동산 거래량을 없애버렸어요. 그랬더니 단프트럭, 레미콘, 그다음에 뭐 이삿짐 센터, 공인중개사, 그다음에 도배장판, 수도꼭지 바꾸고 또 인테리어 하는 동네 구멍가게 인테리어 아저씨들까지 다 지금 현재 손 놓고 있죠. 그래서 경제 규모가 3분의 1로 줄어들으니까 작은 보폭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은 경제가 1%만 무너져도 힘든데, 부동산 무너뜨리면 당연히 경제, 국가 경제는 1%가 아니라 2, 3% 무너지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경제 살리려고 해봐야 규제 잡아놓은 상황에서 돌리기에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 정부는 결국은 문재인 정부에 만들어졌던 저 규제들을 한꺼풀 풀어서 경제 활성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뭐 부동산 규제 완화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가야만 하고 시장 경제에 맡겨줘야 된다. 공급은 다 없애버리고 재개발 재건축은 다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가격 오르니까 규제로 거래 못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결국은 이 부동산 경기가 침몰하고 나라 경제도 침몰하겠죠. 이건 어떻게 보면 메커니즘적인 반응이니까 그걸 풀어서 가야 되죠. 그러다 보니 이제 여러분한테 부동산 가지신 분 벌벌 떨었던 분들 있죠. 전세 가격 하락세가 이제 멈췄다고 합니다. 빌라 왕들의 문제도 이제 서서히 규제로서 아니면 정책으로서 잡아가고 있고요. 그러면 전세 가격이 다시 상승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매매 시장도 열리게 되겠죠. 매매 시장도 규제 분명히 풀어야 되겠죠. 저는 서서히 풀릴 거라고 되고요. 다시 2017년 8월 2일 이전의 시장으로 가야만 하지만 다는 못 가더라도 일부는 갈 거다. 그래서 규제는 2017년 8월 2일 이전에 규제 완화, 규제가 없던 시대로 가게 될 거다. 그러면서 부동산 거래 늘어날 거고, 늘어난다면 주요 지역, 필요한 지역, 수요가 많은 지역은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상승할 거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집을 산 사람 당장 올라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내 집이니까 3, 4년 후에 올라도 되죠. 안 오르다가 오르면 되잖아, 언젠가. 그런데 오를 요인이 뭐냐? 착공 물량 반토막 났습니다. 지금 올해 착공을 건축 허가를 받고도 자재값 높고 고금리 인건비 높고 또 그 공사비 조달이 안 되죠. 그래서 반토막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아파트의 공급량 건설업에서 인허가를 받고 공사를 못한 게 반토막 나서 54.6%가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이거 착공해봐야 너무 내가 망할 것 같아, 위험해, 차라리 인허가 자체도 받지 말자. 그래서 인허가가 30%가 감소가 됐습니다. 인허가를 받고 1, 2년 있다가 착공 들어가죠. 그러니까 5년 후에 또 물량이 안 나오겠죠. 착공은 안 하면 3년 후에 입주를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3년 후가 어려워지겠죠. 인허가는 5, 6년 후 어려워지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겹치기로 수요가 공급이 줄어드는 3, 4년 후에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죠. 이때 가격 오르면 좋은 대로 갈아타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도시에 인구 집중화는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제 농사를 짓고 산업화해야 된 기계와 AI 이런 것들 산업화가 정말 자동화되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이제는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드론으로 농약을 하고 이제 로봇이 농사를 짓고 휴대폰으로 소와 젖소, 소 누가 밥 먹이냐고 이제는 휴대폰으로 밥 먹입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많이 있을 필요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돈은 멀리 있는 농장에서 벌고 주거는 어디에서? 대도시에서 하는 현상이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인구 집중화. 그 다음 2, 3년 후 공급 부족이 반드시 발생됩니다. 현재도 부족해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없습니다. 2012년에서 2018년 박원순 시장님 7년 재임 기간 동안에 무려 25만 세대의 재개발 재건축을 싹 날려버렸거든요.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지금 공급한다고 해서 7, 8년 걸리죠? 없습니다. 그래서 새 아파트의 희소성으로 인해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겠죠. 이 공급 부족 바로 해결 문제 아니죠. 빨리 어떻든 공급 문제 내놔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270만 세대 공급한다고 공약 걸었죠. 이거 실현 가능해요?
우리가 윤석열 정부가 알라딘의 램프가 돼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딱 뚜껑 열었더니 270만 세 생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인허가 물량 줄어들고 착공 물량 줄어드는데 어떻게 해요? 분명히 규제를 풀어줘야 되죠. 풀어서 재건축, 재개발 완화시키고 그리고 어떻든 높은 인건비 있다라고 한다면 제초한도 좀 풀고 그래서 시장에 공급 나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상한가에 뭐에 다 규제해놓고 나면 공급하려니까 적자예요. 인건비, 공사 자재비 상승, 인건비 상승, 고금리 손해보고 공급할 이 시장은 없습니다. 전 세계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공급할 수 있도록 시장의 문을 열어줄 겁니다. 당장 열어준다고 해도 내년에 당장 다 입주할까요? 불가능합니다. 3, 4년 내에는 공급할 물량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계획 발표하고 3기 신도시 물량 발표해야만 하죠. 하지만 여러분은 기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싼 거 찾아서 사시고요. 지금은 아파트 비싼 거 사려고 하지 말고요. 주거 좀 어떻습니까? 낡은 주택에 살 수도 있잖아요. 재건축 아파트, 재건축 예정 아파트 사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받으십시오. 가격 오릅니다. 지금 현재 빌라들 살 수 어렵죠? 그래도 이제 새로 시작하는 신혼부부 사랑만 있으면 삽니다. 그러니까 좀 안 좋아도 위치가 좋은 재개발 지역, 역세권, 서울의 역세권에 있는 재개발 지역들 찾아서 투자하십시오. 모아타운 역세권 개발, 역세권 활성화 개발, 신속통합계획 투자하십시오. 반드시 3, 4년 후에 가격 많이 오릅니다. 많이 오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30년, 20년 평생 근무해서 퇴직금 받는 것보다 2, 3년 내에 더 많이 오릅니다. 얼마를 가지고요? 돈도 많이 안 들어. 1억에서 3억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 충분히 가능한 걸 가지고 하고 구경하다가 나는 왜 그때 못했을까 후회하는 여러분의 어머님, 아버지 되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머님, 아버님들은 늘 투자의 기회가 있었지만 항상 하고 쳐다보다가 기회를 상실했을 뿐인데 그냥 친구들은 다른 부자들 친구들은 기회를 상실하지 않았고 혹시 여러분의 엄마 아빠들 상실하신 분들 지금 후회하니까 여러분들 좋은 기회니까 기회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투자하시면 3, 4년 후에 반드시 가격 오를 지역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디냐고요? 저희 팍스경제TV 열심히 보시면 저희 전문가들 가르쳐 드릴 거고요. 10월달 추석 끝나고 나면 10월부터는 여러분 점심밥 편하게 드시고 커피 한 잔 마실 때 그때 방송 보시라고 이제 오후 낮 1시부터 시작합니다. 저희 팍스경제TV 부동산 경제TV 부동산 고민 여러분 풀어주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 프로그램이 10월부터는 낮 1시부터 2시까지라는 거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늘 저희들은 여러분 어려운 그리고 돈이 없어서 내 집 말려고 헤매는 여러분과 늘 같이 함께 합니다. 많은 애청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석 연휴 한가위 행복한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